안녕하세요. 2026K 인플루언서 아카데미 일반과정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정현경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하게 몸풀기를 했다면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기본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알아두고 꼭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요. 그걸 AI 도구를 이용해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제목이 터지는 컨텐츠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라는 건데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었나요? 사실 터지는 컨텐츠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꿈에서라도 한번 이루고 싶은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터지는 컨텐츠라는 게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우연히 한번 올린 그런 신발 리뷰가 터졌다라고 합시다. 그 채널을 통해 유입된 신규 구독자들은 내 여행 컨텐츠가 아니라 신발에 대한 관심사 때문에 유입이 됐을 텐데 그럼 그들을 위해서 나는 신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할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점은 우연히 별 생각 없이 채널을 만들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뚝딱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컨텐츠가 대박이 났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두 번째 컨텐츠도 터지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전 컨텐츠가 왜 대박이 났는지 정작 알아차릴 만한 자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컨텐츠들을 만들 때 평균적인 관심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영상의 너무나 큰 성공 경험 때문에 컨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갈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컨텐츠 공식은 모두 저마다의 경험이거나 가설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터지는 컨텐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 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운이니까 그냥 컨텐츠를 올리고 기도나 하자, 이런 내용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보죠. 운이라는 것이 우리의 통제 영역 밖의 일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통제 영역 안쪽에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세팅해두고 그 터지는 컨텐츠의 가능성을 좁혀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제 영역 안에 둔다라는 것은 가장 큰 대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지속 가능한 컨텐츠들 중에서 터지는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컨텐츠가 터져야 그 컨텐츠의 성공 요인을 가장 잘 분석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지속적으로 그 컨텐츠의 방향성대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의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로 채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 텐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본 없이도 컨텐츠 5개 분량을 거뜬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고 잘 아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플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계속 되새김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법칙을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일반 과정을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5개의 컨텐츠로 내가 대본도 없이 신나게 떠들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끝냈다면 챗GPT나 제미나이를 엽니다. 그리고 내가 다루려고 하는 컨텐츠 주제의 방향성을 신나게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안녕, 나는 영화나 드라마 리뷰를 좋아해. 사람들은 나를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항상 내 관점을 듣고 싶어하고 나는 그걸 말할 때면 사람들이 항상 흥미진진하게 들어. 그리고 난 한국에도 관심이 많아. 그래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리뷰도 하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AI를 활용하는 건 정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선 여러분의 관심사를 제3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점이나 여러분의 캐릭터 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여러분의 컨텐츠는 어떻게 보일지를 객관적으로 대답해주는 보이스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 AI가 그 지점을 가장 드라이하게 대답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를 이어서 얘기합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리뷰를 즐겨보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실제 있는 드라마를 기준으로 10개의 영상의 제목을 나에게 뽑아줄 수 있어. 그랬더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굉장히 길게 답변을 쏟아냅니다. 내가 사람들이 놓치는 소재를 가지고 독특한 시선과 해석을 내는 장점이 있다고 했더니 실제로 AI도 그런 부분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질문을 해보시고요. 질문에서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은 내가 다루고자 하는 큰 주제, 나의 강점, 그리고 실제 사례에 기반한 10가지 제목 추천입니다. 그렇게 리스트를 고르다 보면 여러분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AI가 뽑은 콘텐츠들을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답을 들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이 분석은 흥미가 있군, 이건 별로야,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AI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의사결정권자의 입장에서 AI를 다루는 것이 AI를 활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관심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이기 때문에입니다. 관심사는 흥미, 충분한 지식, 그리고 꺼내 쓸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10개 중에서 충분히 관심사 있는 어떤 스토리가, 컨텐츠가 있다면 그중 5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고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비슷한 내용으로 5개만 더 줘 하고 계속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겠죠. 방향성을 못 잡는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은 계속 대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질문의 퀄리티도 계속 높아지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질문으로 취합해서 새로운 채팅에서 한 번에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AI의 대답도 굉장히 명쾌하고 심플해집니다. 제 경험상 2단계에서 AI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갈되기 쉬운 주제와 아이디어를 끝없이 제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능력이지만 AI는 1, 2초 만에 10개, 20개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주제를 서칭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대본인데, 사실 다른 많은 관련 강의에서 스크립트까지 직접 AI에게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험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AI가 여러분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AI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AI가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나리오, 즉 하나마나한 시나리오를 말한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정말 즐겨 쓰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잠을 자기 전에 녹음을 하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 컨텐츠를 찍듯이요. 저는 오터라는 앱으로 녹음을 해봤는데 실시간 AI 회의록을 검색해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도구를 골라도 모방합니다. 아무튼 이런 앱들은 제가 녹음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 녹음은 실수해도 되고요. 제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컨텐츠 스크립트를 완료했다면 이제 노트북 LM을 엽니다.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노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복사를 하고요. 복사한 스크립트 전체를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채팅을 입력할 수 있게 변환이 됩니다. 이제 AI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본 소스 자료를 10분 분량의 유튜브 컨텐츠 대본으로 정리해줘. 앞부분에는 후킹 요소가 있는 흥미진진한 요소를 넣어주고 집중력을 흐리지 않게 중간중간 영상을 계속 볼 수 있는 장치도 넣어줘. 자, 이렇게 하면 저는 AI와 하는 대본 작업은 이 프로세스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AI에 의해서 앵무새처럼 대본을 읽는 게 아닌 진짜로 나의 생각과 관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컨텐츠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어떠셨나요? 물론 이 작업 없이도 5개의 컨텐츠의 기획부터 시나리오까지 뚝딱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AI에 의존한 작업을 해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아예 첫 단계에서부터 내가 뭘 해야 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멈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두려움도 모두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대면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죠. 터지는 컨텐츠는 반드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재미있고 신나는 작업이어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가능성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단계에서부터 AI로부터 딸깍해서 얻는 완벽한 결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과정을 통해서 AI를 나의 조언 파트너로 워밍업 시키자 라는 것을요. 자, 5개입니다. 5개의 컨텐츠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면 생각보다 조금 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컨텐츠가 만들어질 때마다 한 번씩 이 컨텐츠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터지는 컨텐츠 꼭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